밤새 쏟아지는 뉴스들, 게다가 중복 뉴스들까지.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걱정 마세요. 전일장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비싼 유료 자료들 분석을 거쳐 핵심만 골라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판입니다. 먼저 간밤의 시장 흐름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백악관하고 연준 사이에 좀 엇박자가 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꺾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시장의 거대한 흐름, 이 메가 트렌드는 전혀 멈추지가 않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때문에 D램이랑 HBM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계속 들려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대한 수요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AI가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기술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는지 그 연쇄 반응을 추적해보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HBM을 외칠 때 그 너머 SSD로 향하고 있는 AI의 메모리 수요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TSMC의 역대급 실적이 증명하는 AI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 세 번째, 더 많은 칩을 더 좁은 공간에 담기 위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이야기. 네 번째,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기, 바로 전력 인프라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드디어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관문이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 5가지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메모리 병목 현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다들 그래서 HBM 하는데 시장은 벌써 그 다음 해결책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고성능 저장 장치, SSD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이 한마디입니다. 다음 해결책은요, 당연히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라고 직접 말했죠. 업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했다는 건 AI 인프라의 무게중심이 이제 저장 장치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미 이걸 증명해냈어요. 자신들의 초고속 SSD를 썼더니 똑같은 하드웨어로 무려 1배하고도 0.7배 더 많은, 그러니까 1.7배 더 많은 사용자를 AI 서비스에 붙일 수 있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I 응답 속도도 1.5배나 빨라졌고요. SSD가 AI 효율을 얼마나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숫자로 다 보여준 거죠.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이런 고성능 AI용 SSD를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제품들이 뜨거운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 아주 혹독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네오셈입니다. AI용 SSD 시장이 열리는 바로 그 길목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필수 파트너인 셈입니다. 엑시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SSD 테스터는 물론이고요. AI 메모리 퍼즐의 다음 조각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술이 있거든요. 바로 CXL인데 이 CXL용 테스터까지 이미 개발을 마쳤습니다. CXL이 뭐냐면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여러 장치에 흩어져 있는 메모리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엑시코는 단기적인 SSD 수요와 장기적인 CXL 모멘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이게 다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AI 하드웨어의 심장, 바로 반도체 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전체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적표가 있죠. 바로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의 실적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5,057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TSMC가 작년 4분기, 딱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어난 말 그대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AI 칩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해서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등 가게인 TSMC가 손님으로 꽉 차서 더 이상 주문을 못 받으면 손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2등 가게 삼성 파운드리로 가겠죠. 바로 이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고객사의 반도체 설계를 삼성 공정에 딱 맞게 최적화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TSMC의 일이 몰릴수록 AD 테크놀로지는 바빠지는 구조인 거죠. 이수페타시스는 이 흐름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SMC가 AI 칩을 한 개 더 만들면 그 칩을 꽂을 고성능 회로 기판, 즉 MLB도 한 개가 더 필요하겠죠?
수요가 거의 정비례해서 드러나는 구조예요. 이 MLB라는 게 뭐냐면 멀티레이어 보드, 그러니까 회로기판을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아주 촘촘하게 쌓아 올린 건데요. 이수페타시스는 바로 이 18층 이상의 초고다층 MLB를 엔비디아와 구글에 직접 공급하는 핵심 공급사입니다. 칩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곧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제 AI 가치사슬의 다음 도전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AI 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작고 효율적인 공간에 기실이 빽빽하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돌파구로 떠오르는 기술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을 아주 얇고 정밀한 유리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평평하고 단단해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또 훨씬 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칩을 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에 LG 디스플레이가 뛰어들면서 우리랑 같이 합시다 하고 손을 잡은 회사가 바로 JNTC입니다. 원래 스마트폰 강화 유리 깎는 걸로 유명했던 회사거든요. 그 독보적인 유리 가공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JNTC가 부품 파트너라면 필롭틱스는 장비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대량으로 만들려면 유리를 관통하는 아주 미세한 전기 통로 구멍을 정밀하게 뚫는 TGV라는 공정이 꼭 필요한데요. 필롭틱스는 바로 이 공정에 쓰이는 핵심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이 유리기판 생산 라인을 쫙 깔려면 필롭틱스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라는 아주 작은 세상을 들여다봤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거시적인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AI 연산, 이 모든 데이터 센터, 이걸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AI 붐이 지금 전례 없는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전력망 전체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미국이 한국산 변압기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큰 악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수요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한국 기업들이 관세만큼 가격 올릴게요 해도 미국 고객들이 줄을 서서 사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발 팔아만 주세요 하는 상황인 거죠. 잠재적 악재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이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적인데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거든요. CEO가 직접 관세? 그거 그냥 가격에 얹어서 팔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거죠. HD 현대가 전기의 경부고속도로를 책임진다면 재룡 전기는 우리 집 앞 골목길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대형 변압기를 거쳐온 전기를 각 가정과 공장으로 보내주는 배전 변압기에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특히 미국의 낡은 배전망을 교체하는 수요가 엄청나서 숨겨진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AI가 데이터 센터라는 서버룸을 벗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것, AI의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이 미래 예측치를 한번 보세요. 2027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실의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실제 물류창고와 공장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변곡점에 들어선 거죠. 물론 영화에서처럼 완벽한 휴머노이드가 공장을 막 돌아다니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럼 그 전 단계, 지금 당장 공장 자동화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요? 바로 협동 로봇, 즉 코봇입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인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이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서 현재 진행 중인 이 자동화의 거대한 물결 중심에 서 있습니다. 로봇 시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부품의 중요성이 보입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아주 정밀한 부품, 액추에이터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로봇 한 대에 이런 액추에이터가 수십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2배 커지면 부품사인 로보티즈의 실적은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하나의 파도는 메모리에서 시작해서 칩, 패키징, 전력, 그리고 마침내 로봇까지 우리 경제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며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펴본 이 가치사슬의 여러 연결고리 중에서 미래의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곳이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